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 렌트하기 아트란TV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어요. PC 물가 지수 때문인 것 같은데요. 테슬라도 이에 편승해서 4%대가 넘는 오늘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테슬라 주가는 다른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그 상승률이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마진율 하락 우려가 불거지면서 자, 이러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테슬라 기업의 경쟁력은 여전한 것 같아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 PC 지수와 매크로 상황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1.9%나 크게 올랐어요. S&P 500도 1%대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4,500선을 계속 지켜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는데 PC 물가 지수가 크게 작용을 했어요.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표이죠. PC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게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자, 이번에 금요일에 발표된 6월 PC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월이었던 5월달 상승률이 3.8%였는데요. 이것보다도 크게 낮아지는 모습, 완화된 모습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이 근원 PC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을 하였습니다. 월가 전망치인 4.2%를 하회를 했고요.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초반에 터졌으니까 그 전으로 지금 돌아갔다. 전쟁 전 상황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월이었던 5월달 상승률이 4.6%였어요. 그래서 전월보다도 크게 완화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4%대 아직 높죠. 연준의 목표치가 근원 PC 지수 2%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심은 아직 이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오늘 이렇게 크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요. 물가도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지만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반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요. 일단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 나오면서 향후 1년간 3%대 초반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유지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오늘 주요한 것 같습니다. 7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이것도 미시간대에서 발표를 하는데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월이었던 64보다도 훨씬 더 높은 71.6이 나왔고 소비자 기대지수 역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금도 괜찮고 향후도 더 나아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GDP 지수도 상당히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미국 경제입니다. 물가는 낮아지고 경제는 좋아지고 이보다 더 좋은 흐름은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오늘 나스닥이 오늘 좋았던 이유는 PC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유가가 지금 80불을 넘어섰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향후 이 물가 흐름, 인플레이션 흐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오늘 나스닥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 이쪽 왼쪽 상당히 큰 박스가 밝은 연두색을 띠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4%대 넘게 상승하고 주요 빅테크들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1.9%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빅테크 기업 위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우랑 러셀 2000 이런 중소형주들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현재 미국 경기 상황 괜찮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의 1년 반 가까이 미 연준에 의한 급속도의 긴축 정책이 있었지만 미국 경제가 크게 꺾이지 않은 모습이고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미국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좋은 흐름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반기에 워낙 많이 올랐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돌입하는 시점이요. 미국 경기에 침체가 왔었던 시기랑 많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간다고 해서 마냥 행복해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주가 전망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올해 3월 달에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대세는 상승세에 접어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있다라면 추매로 대응할 만한 그런 장이다라고 지속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슈퍼 위크였는데요. 시장은 이를 정말 잘 소화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고요. 물가도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도 거의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PC 지수는
자, 이번 달에 발표되었던 게 6월달 수치입니다. 전월 PC 지수,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있는데요. 이게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되게 급한 산을 오르다가 급하게 또 내려가는 모습이죠. 예측치와 이전 수치보다도 낮은 수치인 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또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겠죠. 자, 하지만 근원 PC 지수, 에너지와 식료품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제품들은 항목들은 제외를 하고요. 기초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더 확실한 물가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근원 PCE 지수는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쪽 그래프랑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이쪽 그래프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많이 들쑥날쑥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번 달 수치는 전월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전월에는 4%대 중반이나 후반이었다면 이번에 나온 6월달 근원 PC 지수는 4%대 초반이 4.1%가 나왔어요. 예측치보다도 낮고 이전보다 낮은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환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연준의 목표치는 이 근원 PC 지수가 2%대예요. 그래서 아직은 목표치와는 괴리감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원 PC 지수는 연준의 목표치와 아직까지는 괴리감이 있지만 오늘 시장이 크게 반등했던 이유는 이 미시간대에서 발표했던 지표들 때문이에요. 일단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4%대로 나왔습니다.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데 최근에 이게 뭐 4%대, 5%대 가까이 올랐다가 이게 3%대로 크게 내려앉은 모습이니까 시장에서도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었던 미국 2분기 GDP 증가율이 자, 2.4%대로서 상당히 좋은 수치가 나왔죠. 자, 우리나라가 아마 GDP가 1.5%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이 GDP 상승률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감소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미국 경기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에 더불어서 2주 간격으로 발표가 되는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지수, 미국 소비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자, 이 수치가 전월에 비해서 껑충 뛰어 올랐어요. 이 수치가 뭐 50대, 60대를 바라보았는데 이게 70대까지 지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물가가 둔화하는 와중에도 연준의 긴축 정책이 지속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GDP로 보나 소비자 심리로 보나 경기 침체 우려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더불어서 PC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다음 달 FOMC 회의는 9월 20일에 있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제는 78%였는데 80%로 오늘 아침에 그 확률이 올라갔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20%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연준은 연내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PC 지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앞으로 중요한 거는 물가보다도 임금 인상률과 같은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고용시장 지표를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어제 대비해서 주목할 부분은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졌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5월달이었는데 내년 5월달이었는데 이게 내년 3월달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발표된 PCE 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뭐 최근 유가가 지금 다시 한번 WTI 기준 80%를 넘어섰습니다. 유가는 변수인 것 같아요. 유가가 또 급속도로 오른다면 물가가 오르면서 다소 고금리 정책이 지속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와 역시 임금 인상률 이런 노동시장이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미국 연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이 단이라는 이 트위터 분에 의하면요. 경기 침체가 모두 금리 인하 시점과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자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주가 하락도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돌입할 수 있으니까 내년 3월 달이라든지 5월 달이라든지 내년 봄이 되면 좀 주의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주가 하락이 심했죠. 2022년.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또
코로나에 따른 양적 완화, 그러니까 폭발한 유동성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물가 인상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서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이 작년에 펼쳐지면서 주가 하락이 심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꽤 짧았습니다. 9개월밖에 주가 하락이 없었어요. 닷컴 버블 기간에는 약 한 24개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19개월이라는 이런 깊은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짧게 지나가긴 했어요. 자, 그랬으니까 내년 3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 하락이 있다라면 꽤 긴 기간이 또 올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번에 너무 짧게 지나갔으니까 매크로 상황은 좀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오늘 4.2% 올랐어요. 266불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일단 최근 너무 급등락이 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렬하게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직까지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상단 추세선에 닿았을 때 크게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상단 추세선에 닿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세력과, 아니다, 충분히 이제 조정을 맞이했고 이제 반등할 차례가 되었다 라는 그런 세력들의 다툼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단기적인 앞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큰 흐름에서 보자면 약 한 240불대가 테슬라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한 약 285불에서 295불 사이가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반기는 버티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사이에서 크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을 다소 예상을 하면서 하반기 잘 버텨내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뉴스를 몇 가지 전달해 드리자면, 뭐 최근 반 테슬라 연합을 미국에서 구축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7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7개 회사가 뭉쳐가지고 2030년까지 북미의 최소 3만 대의 급속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어요. 같이 합작 투자 회사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테스매니안의 기사에 따르면요, 자, 이 연합이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약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7개 연합의 맹주라고 할까요? 주도적인 회사는 BMW와 벤츠라고 합니다. 뭐 글로벌 카메이커 시장에 가장 강력한 회사들이 뭉쳤기 때문에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 명확한 뭐 계획과 예산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약 3만 개의 충전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농과 얼마나 빨리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글로벌 4만 8천 개의 충전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에만 18,000개의 충전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NACS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죠. 이 방식에 포드, GM, 리비안, 볼보,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합류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 7개 회사에는 폭스바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폭스바겐은 테슬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NACS 충전 방식을 선택한다라는 얘기도 없었죠. 그리고 반 테슬라 연합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 7개 회사에 들어간 게 아니죠. 자, 왜 그러냐면 2018년부터 자회사의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와 함께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900개의 충전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구체적이지 않고요. 너무 많은 회사들이 이 동맹에 지금 속해 있어요. 미국 시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 7개 회사들이 뭉친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맹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이 강력하더라도요, 테슬라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미국 시장 60에서 70% 가까운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선점 효과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충전소를 많이 설치를 해줘서 전기차 사용 인프라가 좋아진다면요, 테슬라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NACS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를 모두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미 GM과 벤츠는요, NACS 충전 방식을 선택을 하기로 했죠. 2025년부터 대부분의 차량이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인 NACS 포트를 달고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충전소에는 당연히 NACS 커넥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2분기 영업이익률이 9.6%가 나오면서 마진율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우려가 있었죠. 자, 하지만 미국 내 경쟁사랑 비교해 봤을 때요, 정말 훨씬 더 나은 마진율, 비교가 불가한 그런 마진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TTM 기준, 그러니까 최근 12개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12개월 기준 평균 차량 한 대당
팔았을 때 남는 넷 인컴, 그러니까 순수익이 테슬라는 16,000불이나 돼요. 차량 한 대를 팔았을 때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남겨왔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GM은 테슬라의 16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대 팔았을 때 1,000불 남겼다라고 하고요. 포드는 너무나도 낮습니다. 229불밖에 안 돼요. 이 마진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아직도 테슬라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슬라의 이런 마진율은 차량 판매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이룩했다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포드와 GM은 2016년, 그러니까 최근 한 7년간의 그런 차량 판매 트렌드랑 비교했을 때 최근 오히려 더 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드는 한때 680만 대까지 팔았다가 최근에 한 400만 대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GM도 600만 대 초반까지 연간 판매 대수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400만 대에 좀 못 미치는 모습이에요. 테슬라는 200만 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드랑 GM이 이렇게 떨어질 때 테슬라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포드와 GM은 200만 대 이상 연간 판매 대수가 빠지는 모습인데 오히려 테슬라는 150만 대가 늘어난 모습이에요. GM과 포드가 200만 대 이상 일을 동안 테슬라는 연간 200만 대를 판매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마진율을 기록하면서 200만 대 이상 판매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을 했다라는 게 정말 믿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발전은 끝이 없습니다. 기가 멕시코를 발표한 다음에 기가 인디아도 발표할 예정이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향후 2천만 대까지 연간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2만에서 3만 불대 차량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소형 해치백 모델 2가 되겠는데요. 테슬라는 이를 위해서 멕시코와 함께 아시아의 생산 기지를 건설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유력한 지역은 인도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 목요일에 인베스트 인디아라는 에이전시 회사와 회담을 마쳤어요. 자, 우리나라 치면 뭐 수출입 공사 이런 회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실무진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와 인도 모디 총리가 회담을 마치고 CEO와 국가의 수장이 이제 실무진들에게 명령을 했겠죠. 만나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상담을 해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연내에는 아마 기가 인디아 발표가 있을 것도 같아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테슬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좋지 못해요. 테슬라 자체적으로는요, 올 하반기만 잘 버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연말에 FSD 12가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FSD 수익이 상당히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타 딱지를 떼게 되기 때문에 B2C가 아니라 B2B, 그러니까 포드와 같은 회사에 FSD를 라이선스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내년 3월이나 5월 사이에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돌입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년엔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가가 많이 상승한 만큼 내년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좀 전반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 점만 좀 주의하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